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1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9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7%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둘 다 하락을 했고요. 해외 증시를 먼저 보면 다우, 나스닥, 니케이 전부 좋지 않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중간에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좀 반등 마무리를 했지만 여전히 중국 증시도 하락을 하는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다가 거의 상승 그대로 지금 다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바닥 라인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금리 인상 거기에 대한 경계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올라갈 만한 그런 소스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전처럼 지속적으로 돈이 풀리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 급락 이후에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 기간 자체가 거의 1년 가까이 큰 하락 없이 1년 이상이네요. 1년 4개월 정도 그렇게 하락 없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좀 장기적으로 좀 하락하는 것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과정이고 여기서 이제 계단식으로 계속 한 칸씩 한 칸씩 좀 내려가는 중에서 또 이런 식으로 바닥 근처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1선을 채 또 넘지 못한 채로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면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등해 줄 때 좀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이 또 줄어들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전종고점이죠. 이 부근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계단식으로 내려가다 뚝 떨어질 수도 있는, 이때도 뚝 떨어졌지만 그 뒤에도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대형주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조정이 지금 기계적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좀 그런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 또 매도를 시작했고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이틀 전이죠. 이틀 전인데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또 마지막까지 옵션 만기일까지 또 증시 흐름이 딱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옵션 만기 전에 좀 내린다면 옵션 만기 당일에도 좀 내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제는 옵션 만기 끝나고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데 그 장에 대해서 어떻게 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움직이는지 또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 버렸고요. 확실히 이제 코스피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도 이제 상승분이 좀 강하게 치고 나가주면서 올랐던 그런 지수였는데 지금 확실히 내릴 때도 좀 강하게 내려갔고요. 지금 61선 겨우 지켰지만 추가적인 더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모여있기 때문에 분명히 최근에 이 반등장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게 올라갔었지만 또 증시 자체에 또 찬물이 끼얹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또 급하게 또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이 한번 저번 달에 나왔지만 좀 차분하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이렇게 장이 계속 떨어진다면 또 금리 인상이 계속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증시 자체에는 계속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이제 코로나로부터 그런 경제 자체가 실물 경제가 좀 회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좀 그런 경제에 대한 살아나는 부분,
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선택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업들을 좀 잘 보면서 선제적으로 좀 매수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계속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흐름 그대로 지켜보면서 네, 좋은 자리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가는 네, 그런 움직임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뭐 오늘 수급 자체는 크게 많이 쏟아지진 않았지만 지수 자체는 굉장히 약하게 진행이 되었다. 환율 자체도 1.5원 정도 내렸고요. 1232원. 계속해서 환율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율 반짝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지만 마지막에 결국에는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200원 단기간에 깰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반등하고 있는데 유럽 증시는 여전히 뭐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크게 지금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국채 금리도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박감은 지속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00원 하락해서 0.5% 하락했고요. 2만 1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었고요. 시간의 거래도 적었고 1거래량도 300만 주죠. 340만 주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엊그제도 그렇고 최근 일주일 동안은 계속해서 거래량이 별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지금 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주가도 뭐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거기에다가 증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네, 그냥 증시 분위기 따라 좀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며칠째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아침에 그냥 좀 보시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네, 거래량이 뭐 크게 터지지 않는다면 네, 그날 증시는 사실 볼 필요가 없고요. 위로 됐든 아래로 됐든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움직여야지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뭐 크게 의미 있는 거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의미 없는 거래가 지금 거의 4월 5일부터 해서 일주일 정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도 이제 목요일에 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네, 크게 네, 옵션 만기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에 대해서 특별한 소식도 지금 딱히 뭐 들려오진 않고요. 일단 우리가 앞으로는 산업이 이제 원전으로 계속 좋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기다리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빠르게 좀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가 지금 증시 분위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 위주로 좀 다시 원전 테마가 또 살아나기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환전기술, 한전 KPS, 뭐 일진파워 모두 일진파워는 조금 특이하게 반등을 좀 했지만 나머지는 뭐 크게 거래량도 없이 네, 반등 못했습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두산중공업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적절하게 뭐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1선 근처까지 좀 떨어졌는데요. 사실 왼쪽과 좀 동일한 선상에서 좀 반등을 해주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은 조금 오른쪽이 좀 더 내려가긴 했습니다. 네, 뭐 여기서 바로 이제 좀 회복을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제 옵션 만기까지 이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옵션 만기가 좀 변수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 이틀 정도는 그냥 가볍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신주 상장이 새로 되고, 네, 그 이후가 이제 두산중공업이 진짜 움직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저는 뭐 크게 네,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대로라면 사실 이 양운그룹까지 좀 이제 들어가는 그 양운선을 타고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다음 주까지는 좀 가봐야 네, 어느 정도 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요때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조급한 마음 없이 지켜볼 예정이고요.
뭐 분명히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두산중공업이 쭉 떨어져서 뭐 481선까지 간다. 뭐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월봉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투자자 바로 보겠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 9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6만 3천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네, 크게 변화 없었고 외국인 투자자도 변화 없었습니다. 금융 투자가 이제 6만 1천 주 정도로 네, 대부분 또 매도를 했고요. 뭐 사실 오늘 크게 매수 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연기금 투자자 4만 2천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네,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을 하였다. 사실 그래서 이런 날은 뭐 100원이 올랐든 100원이 내렸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원이 올랐어도 사실 당장 내일이라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오늘 100원 내렸더라도 당장 내일도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죽어 있을 때는 뭐 크게 움직임은 네, 중요하지 않다. 단 근데 이제 거래량이 죽은 채로 계속 이제 뭔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좀 쭉쭉쭉쭉 떨어진 이런 분위기는 좀 좋진 않죠.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요 이제 한 10일 정도 거래일 동안 이 구간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241선과 21선이 좀 모이는 시점에서 한번 이제 슈팅을 좀 줘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거래량 한번 올라가 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계속 네, 관심 가져서 보겠습니다. 오늘 뭐 수급 자체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뭐 크게 움직임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148만 주 정도로 네, 잔고가 뭐 크게 변화 없었고요. 어제와 거의 유사한 잔고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 거래량도 40만 주 정도로 네, 크게 변화 없었고요. 그래서 4월 8일부터는 공매도 1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잔고가 크게 늘기보다는 계속 뭐 이 정도로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신주 상장이 좀 대량으로 될 때, 1600만 주가 신주 상장이 될 때, 그때 이제 좀 이 대량으로 공매도가 상환이 되면서 좀 대차 잔고도 줄고, 네,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주 이벤트가 다다음 주면 끝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공매도가 이제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차잔고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오늘 이제 체결 52만 주, 상환이 125만 주였기 때문에 상환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잔고 자체가 이제 또 줄었죠. 5,060만 주 정도로 잔고가 계속 줄고 있고요. 대차 잔고가 7,400만 주 정도에서 지금 2,400만 주가 꾸준히 이제 대차 잔고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좀 늘어난 채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대차 잔고는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은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차 잔고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신규 공매도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공매도가 더 늘어날 만한 이유가 없다.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정 물량은 외국인 6만 주에서 20만 주 정도로 좀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는 네, 크게 매도 없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율 자체도 8.5%죠. 8.5%로 또 이제 외국인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 지분도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대차 잔고도 계속 줄고 네, 좀 비슷한 방향으로 좀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잘 진행이 된 것 같고 주가 자체만 좀 멈추어 있지만 지금 서서히 좀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네, 이제 정부가 바뀜으로써 이제 SMR에 대한 관심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원전인 SMR을 이제 본격적으로 키운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얘기가 나왔고요. 두산과 SK가 이제 개발 박차를 한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산은 뭐 일찌감치 이제 SMR에 투자를 했고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좀 지금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미국에 있는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루마니아 아니면 세 번째 폴란드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해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윤석열 이 당선인이 탈탈원전을 이제 공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차곡차곡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SMR을 포함을 했고 안정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춘 SMR이 이제 건설 기간과 공간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지을 이제 SMR은 경수로 SMR이기 때문에 대형 원자로와 좀 비슷한 원리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핵 폐기물에 대한 거기 처리가 뭐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확실히 대형 원전보다는 그 소형 원전이 확실히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안전도가 높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한 확률이 1000분의 1 정도, 네, 그렇게 많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뭐 뉴스케일 파워뿐만이 아니고 사실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이제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여기 이제 SK가 좀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경수로가 아니고 그 소듐이죠. 네, 액체 나트륨을 통해서 좀 이제 열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위험도가 더 적은 편인데요. 사실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7년 이상 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차세대 SMR이라고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세계 SMR 시장을 좀 보았을 때, 네, 이제 전부 다 이제 대형 원전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SMR 자체에 좀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가.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가 2019년에는 45억 7천만 달러에서 2040년에는 3천억 달러로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년 동안 거의 60배 이상 급성장하는 네, 그런 시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은 시장인 만큼 네, 국가적으로나 기업 차원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네,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중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나라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제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건설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좀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좀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이제 8월까지 그린 텍소노미에 이제 원전을 좀 포함시키겠다. 네, 그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일에 이제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브리핑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이전에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70%까지 늘리고 그다음에 원전을 6%까지 줄이는 2050년까지였죠. 그래서 그런 2050 에너지를 이제 완전히 좀 바꾸겠다. 그래서 에너지 대책 수립인가요? 그 9차 에너지 계획을 이제 10차 에너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서 원전 비중을 30%대까지 네, 높이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좀 숫자를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급한 것은 좀 네, 에너지 안보, 네, 안전적인 그런 기저 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을 시키면서 이 원전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펀드로부터 좀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네,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텍소노미는 이제 EU에서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미 EU에서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이 되었었고요. 뭐 완전히 이제 100% 포함이 되어서 이제 원전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네,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은 원전에 대해서 아직 핵 폐기물에 대한 반대를 하는 네, 극구 반대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라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조건부 네, 승인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네, 더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가게 되면 원전에 대한 그런 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해외 수주를 했을 때 그 수주에 대한 일정 부분의 금액을 또 우리나라로부터 또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자금줄이 생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주를 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이제 근 몇 년간 한 거의 10년 동안 원전이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국내 산업도 계속 죽어갔기 때문에 그런 원전을 하는 기업들이 사실 그런 돈을 끌어오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네 이렇게 그린 텍소노미로 지정을 하고 돈을 대주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에 투자를 받고 돈이 몰리게 되면 당연히 네 커질 수밖에 없고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확실히 저는 성장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대우건설 얘기인데 제가 왜 들고 왔냐면 해외 수주 확대 기대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는 시장 예상치 부합 전망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유한타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내용들은 다 이제 그렇다 치고 여기 보시면은 자, 각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체코 2022년 말 폴란드 원전 2023년 수주를 통한 잔고 확대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이란 얘기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같이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 봐서는 또 원전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체코가 건설이 2029년에 진행되기 때문에 2024년까지 네, 최종 그 협약자죠. 네, 그것을 이제 선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내년 아무리 빨라봐야 이제 2023년 말 정도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잘못 기입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22년 말이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체코에 대한 그런 원전 수주 기대감이 좀 강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폴란드는 이미 이제 미국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진 느낌이긴 한데 일단 그 SMR을 또 체코와 폴란드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도 굉장히 강력한 네, 그런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그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둘 다 이제 납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가 됐든 사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원전 산업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원전에 대한 건설이 서로 이제 빨리 좀 진행을 하면서 이 원전 산업이 사실 시작되면은 한참 걸리잖아요. 공사 진행하는데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원전 붐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런 건설사들이 이미 선제적으로 공사를 다 진행을 해버렸을 경우 굉장히 이제 그 새로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또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일정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 다른 국가들도 빠르게 진행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말씀드릴 건 다 설명을 드렸고요. 두산중공업 뭐 2만 원 초반대에서 계속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큰 그림을 보았을 때는 일단 상승분에 대한 절반 정도를 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크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이런 밴드 안에 그대로 지금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진행을 잘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월봉만 보더라도 네,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계단을 타고 올라가듯이 좀 턴어라운드라는 기업인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재미없고 네, 오랫동안 뭐 이 주가가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피의 월봉을 보았을 때는 이 두산중공업과는 완전 다르거든요. 일단 쭉 오르고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면 이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이제 힘이 빠져서 좀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고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났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돈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두산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느 라인을 잘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 한 달, 네,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네, 그런 시장에 대한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원자력 테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돈이 몰리게 된다면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산업 방향이 이미 이제 네, SMR 그리고 원전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이제는 네, 10년 전과는 다릅니다. 석탄에서 이제 완전히 가야 된다.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정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석탄에 대한 공백기를 모두 여기서 이제 메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두산중공업이 메인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LNG 가스터빈이 됐든 뭐 수소 가스터빈이 됐든 가스터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인 풍력 에너지도 하고 있고요. 그럼 SMR 원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ESS, 네,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이 몇 달 가지고 이 기업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제가 뭐 3만 원, 네, 그 이상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얼마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분명한 것은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직 이 산업이 포화되기까지는 거의 뭐 향후 5년 동안은 포화되지 않지 않을까. 이 산업이 포화되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처럼 급속도로 성장해서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좀 포화되는 그런 시점이 사실 2차 전지도 아직 멀었죠. 그래서 전기차로의 그 전환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갑자기 폭등하면서 네,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좀 지금 멈춰 있는 모양이지만 지금 저는 이 원전 에너지 산업이죠. 네, 수소 산업, 에너지 산업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지 그냥 증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가려져 있을 뿐이지 다시 한번 그 관심을 받을 만한 소스라든지 뭐 소스 이미 다 나왔지만 네, 그런 명분이 또 나오게 된다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뭐 지금 재무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뭐 유상증자를 한 번 더 한다. 사실 저는 한 번 더 할 확률은 거의 뭐 0%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갑작스러운 깜짝 소식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뭐 물적 분할,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물적 분할도 사실 뭐 이미 네,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차분히 그냥 지켜보는 단계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 증시가 재미없고 종목도 재미없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힘이 빠지고 저도 사실 이 얘기를 할 때, 큰 변화가 없으니까 뭐 말씀드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또 두산중업에 대한 전체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가 준비되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차트 분석, 뭐 리뷰보다는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두산중업에 대한 심화 분석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